1000m 앞에서는 분명 리차드 밀이었는데?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시계는 시가 디자인 G입니다. 리뷰를 할지 말지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리뷰해왔던 시계 브랜드와는 아주 조금 이질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이라는 제조 국가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 리차드 밀을 닮은 디자인, 한평생을 시계 하나만 만들어온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 오메가, 롤렉스 같은 브랜드와는 분명히 다른 방향성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저 역시 거의 대부분의 시계 생활을 그런 클래식한 시계 브랜드와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 시계를 바라봄에 있어서 약간의 당혹스러움이 있긴 하지만 나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스위스, 독일, 일본, 영국 등 몇 개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시계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국가는 매우 드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이크로 브랜드는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중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 시계 제작의 공장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쌓인 내공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마이크로 브랜드 사장님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생각보다 일처리가 빠르고 확실하다고 해요. 돈만 많이 주면 퀄리티는 원하는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각설하고 디자인의 베이스는 리차드 밀에서부터 오지 않았나 싶어요. 리차드 밀을 프레스에 넣고 아주 강력한 힘으로 압축시킨 다음에 믹서기에 한두 번 갈았습니다. 리차드 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전통적인 시계 산업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티쏘나 미도, 라도 같은 메스티지 엔트리 브랜드의 리테일가보다 아래의 가격대에서는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시계 브랜드가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긴 하지만 그 위부터는요. 적게는 수십 년부터 많게는 수백 년 동안 공고하게 다져진 시계 브랜드 사이의 침묵지를 깨 부셔버린 브랜드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위블로와 리차드 밀, 역사라고는 1초도 없는 이 두 브랜드가 혜성같이 등장해서 기존의 브랜드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위블로는 단번에 롤렉스 위급으로, 리차드 밀은 천외천으로 포지션을 잡아요. 시작이 억 단입니다. 묻힌 가격에도 불구하고 리차드 밀이 만들어내는 디자인과 브랜드의 방향성이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받게 되었고 마케팅 또한 훌륭해서 현재는 부자, 진짜 부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의 시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브랜드가 크게 흥하면 그 브랜드의 디자인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오마주한 새로운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야 하지만 리차드 밀이 가진 디자인적 특수성 때문에 아직도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패션 브랜드와 시계 브랜드 사이의 접점을 찾고자 한 것 같아요. 대중들이 갖고 있는 기계식 시계에 대한 환상과 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저렴한 가격 안에 녹여냈습니다. 구동 방식은 기계식 시계의 무브먼트를 활용했고 리차드 밀의 감성의 특정 부분에서는 패션 시계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 요소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스켈레톤 다이얼을 가진 시계는 일반적으로 가독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 시계 역시 가독성 측면에서는 약한 편입니다. 이 브랜드는 제가 손목시계를 시간을 보려고 차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네요. 요즘에는 시계가 많아지고 수동시계를 주로 차다 보니까 날짜는커녕 시간도 안 맞추고 차게 되더라고요. 출근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차고 나가요. 하지만 무브먼트 내부의 색상과 현재 색상 정도는 다르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샌드블라스트 마감된 은색의 무브먼트의 뼈대 위에 회색의 얇은 막이 하나 올라가 있는데요. 이 얇은 막을 날려버리면서 무브먼트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조금 더 스켈레톤 다이얼의 본질에 가깝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다양한 스켈레톤 시계를 리뷰하면서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배럴에 감겨있는 철심을 보면 파워 리저브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 내용을 실제로 설명서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6시 부분에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무브먼트의 주인 밸런스 휠이 바쁘게 뛰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그것과 연결된 두 개의 손 팔레 포크도 되게 바빠 보이네요. 브랜드명을 다이얼 내부에 적어 놓았는데 네이밍이나 폰트를 조금 더 차분하게 만들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가로 40.8mm, 세로 48mm, 두께 12.3mm, 러그 22mm, 스틸 76g, 티타늄 53g, 삼바 30m 방수, 40mm 사이즈의 원형 시계와 거의 동일한 치수를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각시계다 보니까 체감되는 사이즈는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7cm의 손목 둘레를 갖고 있고 저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정도의 핏감을 보여줍니다. 정면의 글래스는 케이스의 곡률을 따라 살짝 휘어진 커브드 사파이어 글래스입니다. 여러 각도에서도 다이얼의 내부가 잘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적당한 수준의 무반사 코팅이 발려있는 듯 합니다. 무게감을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볍지만 산발하는 방수를 보면 물과는 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은 시계 브랜드 같습니다. 316L 스틸, 입체적인 케이스, 얇은 헤어라인, 폴리싱과 브러싱의 교차 마감, 샌드블라스트 마감의 사용, 그리고 패션 브랜드 같기도 해요. 나사를 가장한 독특한 디자인, 크게 새겨놓은 브랜드명,
과한 디자인의 거대한 크라운 가드. 시계 정면의 브러싱은 조금 약한 헤어라인이 들어갔고 뒷면의 브러싱은 상대적으로 강한 헤어라인이 들어갔습니다. 소재는 스틸과 티타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모델은 서로 다른 시계입니다.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 중에서 롤렉스와 볼워치가 904L 스틸을 사용하고 그 외 대부분의 럭셔리 워치 브랜드가 314L 스틸을 사용하는데요. 이건 역시 314L 스틸을 사용했고 티타늄 모델은 2등급 티타늄을 사용했습니다. 스틸과 티타늄 사이에 미묘한 색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둘 다 워낙 가벼운 시계라 20g의 무게 차이를 인간이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손목 위에서 20g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스틸과 티타늄은 만듦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깊이감을 가진 크라운 가드, 아예 다른 디자인의 크라운 위에 인그레이빙도 다르고 더 깔끔한 베젤, 잘 다듬어진 러그의 각, 더 뚜렷한 케이스의 마감. 모든 면에서 티타늄이 스틸보다 좋은 만듦새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차이들이 더해져서 한 번에 훅 다가오니까 시계의 전반적인 느낌이 달라 보입니다. 무브먼트는 시굴 ST2553JK 4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마이너스 15초에서 30초 정도의 1호차를 갖고 있습니다. 시굴은 중국의 무브먼트 회사입니다. 일본 시티즌의 미오타 무브먼트, 스위스 스와치 그룹의 에타 무브먼트,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비너스의 무브먼트를 베이스로 다양한 기본형의 무브먼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외국의 시계 포럼에서 한 기술자가 시굴의 무브먼트를 기존 범용 무브먼트들과 비교한 결과가 있는데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대부분의 부품이 공유된다고 합니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컴플리케이션이 아닌 범용 무브먼트의 베이스라 안정성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계를 흔들 때 나는 로터의 소음과 와인딩 감각은 미오타 901호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미오타 무브먼트 특유의 모래 위를 지나가는 소리와 비슷합니다. 크라운을 한 칸 뽑아 시간을 조작하는 감각은 생각 외로 안정적입니다. 크라운이 힌지를 꽉 잡아주는 느낌이 나고 힌지가 튀는 현상도 발생하지 않아요. 스트랩은 러버와 가죽 두 가지가 제공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퀵 릴리즈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개인적으로 가죽보다는 러버가 더 잘 어울리는 디자인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는 감추는 것을 더 좋아해서 브랜드명이 크게 새겨진 러버 스트랩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네요. 시계 애호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를 여러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브랜드를 괜찮게 평가하고 싶은 이유는 기존의 중국산 저가 시계 브랜드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스탠스, 타 브랜드의 지적 재산권의 카피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카피캣 브랜드와는 다르게 나름대로의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클래식한 시계 브랜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방향성을 잡은 것 같고 가격을 더 올리면서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참한 디자인에 퀄리티까지 높게 잡아준다면 더 폭넓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계는 와디즈를 통해 판매되며 펀딩 일정은 4월 16일까지입니다. 더보기에 자세한 내용 남기도록 하겠습니다.